지금 2021년 1월 18일 새벽 예배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안전문자가 오면서 또 강제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을 여기서 맞춰도 되지만, 아까 하던 중에서 맞춰도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안전문자가 또 딱 뜨면서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자체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스북,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고 있죠. 지금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트리 그쪽 편에 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방송도 끊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야 물론 방송을 끊어봤자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2016년도부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 태극기 들고 집회로 나오면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왔지.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이 위중한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어야 남은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모두 다 살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상대편은 죽이겠다고 이러서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 칼이 무서워서 뒤로 다 숨어버리면 누가 그 가운데 리더를 살릴 수 있고, 리더라고 말하면 옛날에 임금일 것이고 현대에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국민이 살겠다고 뒤로 숨어버리면 저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누가 대통령을 살리겠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을 살려야 됩니다. 국민이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도 대통령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기를 지켜야 됩니다. 미국은 성조기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와서 과감히 나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태극기를 왜 드냐? 태극기를 왜 드냐? 깜깜한 밤중에 태극기가 보이냐? 우리가 언제 깜깜한 밤중에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까? 낮에 나가서 태극기 집회를 했지? 아니, 낮에 태극기 들고 나갔는데 태극기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애국자라고 하면서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다음 대통령 차기 주자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아주 뭐라고 할까, 몇백만 명은 아마 그 사람의 뒤를 따르고 있을 텐데, 요즘 아주 TV 그 유튜버 방송이 아주 활발하게 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는 한 번밖에 그 분의 연설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똑소리 나게 연설은 잘하고 패기 있고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태극기를 왜 드냐니.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서 태극기가 없어졌습니다. 태극기가. 예?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과 그 나라의 깃발을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또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성조기와 태극기를 지켜야 되느냐? 왜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느냐? 전쟁이 나면 우리가
6.25 때도 백선엽 장군이 북한의 이북에 들어가서 압록강에 태극기를 왜 꽂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도 쳐들어오면 뭘 하겠습니까? 청와대를 점령하고 청와대에 인공기를 꽂을 것입니다. 그거 제일 먼저 할 일이죠. 그러면 끝났다라는, 전쟁이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북한이 남침을 했다고 쳐도 우리는 북침은 절대로 안 하니까, 남침을 했다고 쳐도 싸우다 보면 먼저 싸움은 북한에서 시작했지만 또 제2의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평양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고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백두산 정상에도 태극기를 꽂아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승리를 했다라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각 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 그런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아스팔트 애국 집회 태극기를 안 들어요? 검정 우산을 들고 나가요? 저는 블랙시를 반대합니다. 블랙시라는 것은 홍콩에서 우리나라의 태극기 집회를 본받아서 거기서 블랙시가 일어난 거지. 홍콩을 지키자고. 먼저 그 나라와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자고 나간, 전 세계에서 집회를 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갔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가게 된 동기는 대한민국 5,300만 중에서 13명밖에 없습니다. 또 그 13명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 아스팔트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촛불혁명이라고 그들이 좌파에서 광화문 광장에 나갈 때 그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왜 촛불을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들은 촛불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촛불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이 항상 촛불을 켜놓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장 그 거룩한 날에 촛불을 들고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촛불의 의미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는 없어지고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촛불은. 불을 켜서 밝게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려면 촛불이 없어지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촛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서 저 좌파들이 집회를 할 때 우린 촛불을 들자, 세상을 밝히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촛불은 세상을 밝히고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운동권들은 세상을 어둡게 깜깜하게 합니다. 밝게 켜진 불도 꺼버리고 깜깜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깜깜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는 왜 태극기 집회냐? 왜 태극기를 들고 나갔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궁화 태극기죠. 그럼 무궁화를 들고 나갈 수는 없고 꽃을 들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있기야 있겠지만 조화를 만들어서 한 송이씩 들고 나가면 무궁화를 들고 나가서 있죠. 조화를 한 송이씩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손에 들고 나가든 머리에 꽂고 나가든 허리에 차고 나가든 이마에 띠를 띠고 거기에 꽂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럼 어느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확고하게 보이고 의지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토의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태극기를 들자.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해서 태극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태극기를 왜 드냐? 홍콩의 블랙시를 따라가자. 검정 옷을 입고 검정 우산을 들고 검정 가방을 메고 저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까마귀 때가 왔나? 저는 분명하게 이거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간 의미를 알았다면, 아는 사람들이라면 태극기를 버려라 하지 않고 내려놓으라 하지 않고 그렇게 블랙시를 하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태극기가 보이냐라고 말한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거기에 모였던 몇몇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것도 하여간 왜 한 달만 지나면 우리는 빅뉴스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좌파에서 좌파 정부가 계속 이슈를 내놓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이슈를 가다 사람도 죽이고 그럼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또 쏠려가지고 누가 죽었네. 처음에는 시체팔이 하는 것도 몰랐죠. 방송에서 말하면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있었죠. 본인이 뭐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네. 뭐 어떻게 죽었네. 어떻게 죽었네. 아 그랬구나라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큰 아주 요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그래도 큰 인물이 죽는 거죠. 그렇게 온갖 이슈를 날마다 눈이 뜨면 터뜨리는데 이슈마다 따라다녀. 이슈마다. 예?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그것이 태극기 집회의 모토였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터지는 이슈를 따라다니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서울구치소 어느 한 칸에 계시겠죠.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러니까 닭대가리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4년 동안 5년 동안 내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청와대 복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청와대 복귀를 외쳤다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할 때가 되지 않았냐 라고 말할 때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그러자 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누가 반대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이든 석방이든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또 그 밑에 국민의힘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 빨갱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자, 뭐 거기에 찬성할 일이 전혀 없죠. 응? 그들은 사형을 시키면 좋겠죠. 죄를 덮기 위해서. 북한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옛날부터 2015년부터 박근혜를 사용하라고 삐라를 막 뿌려댔습니다. 박근혜라고 하질 않나.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삐라를 보셨습니까? 박근혜가 아니고 닭근혜라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에서 삐라에 사형을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유튜브 방송에 댓글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언제 사형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정의당,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계속해서 2000몇 년까지 뭐 22년 동안 뭐 거기서 계셔라, 있어라 하면은 거기서 죽어라 이런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더불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여러분 근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국민의힘을 박살내야 된다.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운동권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 네? 국민의힘이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을 반대합니까? 그 안에 보수우파 의원이 있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고정간첩들이 60%, 70%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용들, 구렁이들을 또아리를 털고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몇 명 안 되는 진짜 보수 우파들은 움직이면 그 뱀들에게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움츠리고, 움직이면 뱀이 볼 거고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을 박살내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금 뭐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님이 창당한 것이 당명이 새누리당입니다. 그 새누리당이 바뀌면 안 되죠. 그 지금 새누리당을, 그 당명을 지금 누가 갖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금 2016년도 2017년도에 새누리당 최고위였던 류여의 여사와 함께 그 활동하는 정종길 변호사님이 새누리당 당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행정지,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그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제가 그 두 분을 뭐 그렇게 지지하거나 뭐 돕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그 당명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니 또 뭐 자유한국당 다음에 또 무슨 당명이 뭐였죠? 하도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당명을 외우기도 힘들어요.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금 국민의힘. 기억도 안 나. 기억도.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힘을 박살내면 보수우파 정당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을 박살내고 국민의힘은 다 뭐 작용화됐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 된다 하고 뭐 2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생겨났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또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 과시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년 동안 지나면 생각해보니까요, 결론은 어떠한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고 뭐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대로 생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한애국당이 4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해왔고, 저가 또 대한애국당 지금 또 뭐예요? 우리공화당? 그쪽도 이름 너무너무 바꿔가지고 도대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을 제가 뭐 지지하고 막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 못할 것도 없고 지지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계속 싸우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조원진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원진 의원이 뭐 애국팔이 한다, 돈벌이를 한다, 앵벌이를 한다 그러지만, 조원진 의원이 돈이 없습니까? 그거 안 하면 조원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조원진 의원이 아무 일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계속 이었다면 그냥 국회의원 하는 게 편하고 좋지. 뭘 아스팔트 나가가지고 돈벌이를 합니까? 조원진이 거지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 예? 우리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그 가문이 빛나고 역사 이래로 그냥 두고두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명예가 남는데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 아무나 합니까? 삼선까지만 가면 지역이 바뀝니다. 지역이. 예? 저 산 꼭대기까지도 전봇대가 꽂아지는 신호등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덩치가 큰데 흡수가 작은 것이 덩치가 큰데 흡수가 돼야지.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먼저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조면 뭐 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면 뭐 할 거고, 덩어리가 큰데 흡수돼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힘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고집이 세네, 자기 주장만 세네,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면 나의 자존심도 좀 뭉개볼 수 있고, 나의 자존심을 버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의 키워서 저 빨갱이, 저 주사파들을 이길 것이냐? 응? 내가 죽어야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모이기로 했으면, 국본으로 모이기로 했으면 국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고 거기에 국본만 떠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행동 본부로 모인다, 거기로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투쟁력을 만들자, 그러면 다 국본도 명함을 접고 애국당도 접고 다 교보문고도 접고 정의행동으로 모이는 거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보문고로 그 동아면세점 앞으로 모인다, 그러면 동아면세점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야 되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될 거면. 그런데 하나로 뭉칠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이고, 또 전국으로 흩어져 할 때는 또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체가 나눠서 전국으로 흩어져 지방을 막 다니고 그러면 또 그런 거예요. 분열됐다. 보수파가 분열됐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꼭 그렇지는 않죠. 꼭 하나로 뭉쳐야 됩니까? 꼭 하나로 서울 어디로 모이면 전국 지방에서 못 오는,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모이는 사람만 애국자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서울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으니까, 매주 토요일은 국본으로 모인다, 대한애국당으로 모인다, 어디 광화문으로 모인다. 그러면 거기로 몰아주고 평일에는 지방 곳곳,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여러분 국민이 다 깨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극기 집회 일원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저 따지면. 모르는 국민이,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서울에서 매주 토요일만 모이면 그 사람들 누가 계몽할 겁니까? TV가 계몽합니까? 토요일은 어느 단체 하나로 모여서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한다. 우리는 자유민주를 수호하겠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덩어리가 크게 매주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그렇게 해야 외국의 특보들도 취재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메이저급 언론들도 취재는 합니다. 방송에 안 내보면 취재는 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져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취재는 해갑니다. 지금 언론방송에 내보내지 못하더라도 그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는
당대에 판단합니까? 보통 100년이 지나야 그 100년 전의 역사를 올바르게 재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한 군데로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뭉치면 좋고, 왜냐면 그래야 MBC, SBS, KBS가 취재를 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집회 2017, 16년에 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MBC 나오잖아요. 취재하러. 물론 뭐 짧게 나갔다든가 안 나왔다든가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마이크 들고 외쳐야 됩니다. 깨어나라고 국민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 단체가 국본이고 원래 탄기국이고 이 태극기 집회 원조가 서울시장 앞에서 하는 국본입니다. 국본. 거기에 국본의 원조 태극기 집회에 리더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막 단체가 만들어지고 다 태극기 애국자는 맞지만 그래도 이 태극기 집회를 창립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무엇을 하면은 창립 멤버가 다 있죠. 괜히 뭐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있죠. 근본이 뭐냐? 근본은 중요한 것입니다. 족보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족보가 중요한 것이죠. 그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왜 저렇게 인정을 못 받고 저렇게 뿌리 없는 그런 것처럼 아주 악한 일을 해도 양심도 없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이 빨갱이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양반들이 빨갱이가 됐겠습니까? 예? 물론 양반들이 양반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맞습니다. 사람은 평등하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하위에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평등하죠. 다 똑같은 평등한 겁니다. 그러나 이 빨갱이들이 생기게 된 원조는 무엇입니까? 양반들이 빨갱이를 만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극상이죠. 하극상을 일으킨 원인들이 지금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지주라고 몰아붙이면서 다 뺏고 몰수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착복하고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양반도 틀린 거지만 억울하다 분하다 때려엎자 하고 봉기를 한 그러한 양반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잘못입니다. 더 큰 원인은 물론 양반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룰을 깨버린 자들이 잘못입니다. 지금은 양반 쌍놈이 없어졌지만은 또 어떤 형태가 돼가고 있습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나뉘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판을 가르고 있습니다. 양반 쌍놈만 없어지면 뭐해요? 그 명칭만 없어지면 뭐 하는 거냐고. 양반의 그룹, 쌍놈의 그룹, 그 명칭만 없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또 2020년에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묻혀버렸던 공산주의라고 하는 뱀대가리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사이에서 그 부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입니다. 그것은 옳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냐? 측은지심을 갖고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념은 그래요. 부자들 거 뺏어다가 가난한 너희들에게 줄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줄게. 똑같이 출발하자. 나눠가지고. 그것은 사탕발림이고 그랬느냐고. 50년 100년 살아오면서 공산주의자들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고요. 아니죠. 지금 북한을 바라보세요. 북한이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논아줍니까? 지금 북한에서 가난한 국민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합니다. 김정은 집단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집단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은 월급도 받지 않는데 그것이 자유민주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평등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국고로 다 월급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키려고 투쟁하는 거죠. 여러분, 태극기를 드십시오. 제가 10월 3일 나갔더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나가봤더니 태극기를 든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들고 나서도 그걸 못 꺼내요. 무서워서. 그래서 봤더니 여기저기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몰려있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저기 있는데 이거는 뭐 그리고 편하자고 뭐 힘드니까 앉아도 있고 뭐 이러려니까 뭐 양복에 정장에 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편한 옷을 입고 나와서 있어요. 근데 또 10월 3일에도 이제 뭐 긴팔보다는 뭐 반팔을 많이 입고 나왔죠. 그 태극기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일반 시민인지 노숙자인지 뭔지 전혀 이거는 애국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하고 보여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여러분,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죠. 또 부산이나 뭐 거제나 제주도나 이렇게 먼 데서 오시려면 편한 옷을 입고 와야 차 타고 올 때도 편안하고 집회에서 또 편합니다. 연설을 뭐 몇 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할 때 앉아있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좀 힘들어도 웬만하면 그래도 남북의 좋은 옷으로 집회할 때도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나가는 좌파들, 문패미들 이 볼 때 우리가 편하자고 입고 나온 옷들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극기 집회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서봅시다. 태극기를 들고 줄을 딱딱 맞추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진할 때도 저는 여러분 제가 나가면 그렇게 합니다. 6명, 6명, 7명, 7명 줄을 가로 세로 횡과 종으로 나눠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서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이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뭔가가 해내겠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입고 나와서 질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걸어가면서 또 거기서 뭐라고 하면은 또 불붙들고 싸우면서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남겠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문패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패미들이 그 태극기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틀렸나? 저 사람들이 맞은가 보다. 맞으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합지졸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넘어올 마음이 있습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먼저 변화시키려면 관심을 유도해야 되는데 관심. 첫째는 관심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관심을 끌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재미나게 좀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사랑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관심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죠. 재미도 없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처음부터 뭐 창세기부터 그냥 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만 왔다 갔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교과서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졸려서 힘이 들어서 아주 엉덩이가 쑤시고 반놀로 찌르는 것이 눈은 아주 빡빡하고 지겨워서 죽습니다. 지겨워서. 그러니까 참다 잠이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려도 아스팔트 투쟁하려도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먼저 만족을 하죠. 뭐든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예쁘고 정말 화려하고 모양 있게 놓으면 와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눈으로 한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딱딱 맞고 맛있어도 그냥 모양이 막 흐트러지고 예쁘지 않고 그냥 접시도 그냥 뭐 접시도 일회용 그냥 접시에 담은 것과 아무리 예쁘고 맛있게 했어도 일회용 접시에 담은 것과 정말 무슨 뭐 한국 도자기나 뭐 아주 예쁜 그 플라워 접시에 담아낸 거는 다르죠. 느낌이. 뭘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라 하고 그냥 고급이면 또 뭐예요? 비싸기만 뭐예요? 예뻐야지. 접시도 예쁜 접시다가 담은 것과 예쁘게 담고 일회용 접시다 아무렇게나 담은 거고 가격은 똑같다. 아무거나 먹으라면 뭘 먹겠습니까? 예쁘고 좋은 접시다 예쁘게 담은 것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스팔트 투쟁하시는 여러분도 좀 힘들지만 좀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우리가 아스팔트 집회 나가면 제때 밥을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 맞춰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는 새벽에 출발해서 와야 되니까 아침도 못 먹고 점심은 집회하는 도중이니까 점심도 때에 맞춰 못 먹고 저녁도 집에 빨리 서둘러 가야 되니까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복장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거 4년 동안 제가 보면서 경험하고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제가 아스팔트 집회 나가면 유튜버들이 누구예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기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나갈 때 물론 태극기 집회자들도 좋아하고 유튜버들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나가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들도 색다르게 봅니다. 왜냐? 저는 태극기 집회 나갈 때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나가요. 불편하더라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이 분패미들과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털딱들이다. 태극기 집회자들은 털딱들만 모이는 데야.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어. 털딱들이야. 털딱들. 요망난 늙은이들밖에 없어. 이렇게 간주를 하고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주. 그래서 정말 제일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저 화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토리나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할 때 보시면 제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대부분입니다. 쌩얼이. 그러나 태극기 집회 나갈 때는 제가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린 경찰 애들도 다르게 봐요. 한 번 더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하고 친절하고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있다고 기왕이면 다 엉치만 하고 거기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 진짜 이쁜 모델들이 A급 모델들이나 영화배우들이 한 100명만 나가보세요. 눈이 희둥그레질 겁니다. 우리 집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문패미들도 경찰들도 눈이 희둥그레질 거예요. 이 집회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저렇게
정말 좀 돋보이는 사람들도 태극기 집회에 나오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대단한 건가 보다.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태극기 집회가 이어질지, 언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권이 바뀔지, 언제 우리 대통령님이 오늘이라도 나오셔서 청와대에 다시 입성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딸려있고 우리의 기도에 딸려있겠죠.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사전으로 또 연임이 가고,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복귀하고,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방송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오늘 또 여기 이제 2부가 됐습니다. 1부에서 강제적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걸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다시 연결을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 정희경님 아까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와줘서 감사하고요. 박군춘 화백님, 최인주님, 소영정님, 예,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세 분만 지금 방송을 들었지만 이것도 자료가 남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보게 되겠죠.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한 저희 개인의 소장품이 아니고 이것 또한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오늘의 2021년 1월 18일 크리스찬데이 61회 새벽 예배의 2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크리스찬데이 61회 아버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방송에 들어와 주신 여러 패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인통 물통에 그러한 모든 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들과 또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과 미국 국민들과 또 보수우파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모든 이 세상의 자유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8, 19, 20, 21일까지 취임식은 20일이지만 제가 21일까지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방송이 61회고요.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3일 동안도 함께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